자, 김종천의 신명나는 소통, 신명나는 세상, 신나소 신나세 부산 가톨릭대 김종천 특임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국민연금. 네. 예. 너무 유익했습니다. 예, 유익해가지고 네. 이거 무조건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많이 맞습니다. 했는데 뭐 연금공단에서 나오신 건 아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그걸 몰라야지 연금인데. 근데 오늘은 건강보험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건강보험이나 연금이나 사회보험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대로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병원을 이용하면서 좀 지출하는 게 많으니까 네. 실비보험 많이 지금 가입하시잖아요. 지금 네. 국민 10명 중에 8명 이렇게 가입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 때문에 일부 금액을 빼고 받으시는 경우가 있다고. 왜 이런 겁니까? 아, 이제 이 본인보다는 상한제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신 면도 있고 네네. 또 실비보험에 대한 또 이해가 부족하실 수도 있는데요. 좀 우리 실손보험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실손 그 의료보험, 실비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질병과 상해로 인해서 자기가 의료비를 부담할 때 네. 실제로 냈던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제도인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병원을 이용해서 얼마의 비용을 이제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 실비보험회사에 지불했더니 본인보다는 상한금 제도로 인해서 자기가 돌려받는 금액을 제하고 주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당신은 거기서 돌려받았으니까 이중 지급을 하지 않겠다. 네네. 하지만 실비보험을 가입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실제로 들어간 돈을 받기 위해서 한 건데 왜 안 주냐 해서 지금 많은 건수가 소송 중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실손보험도 1세대 보험이 있고 2세대 보험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1세대 보험 같은 경우는 그런 거 관계없이 지불하도록 돼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 가입자분들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아직까지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1세대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설계사분들이 네. 그걸 왜 해지하냐고. 네네. 난리가 납니다. 최근에 이러다 보니 본인 부담 상금 때문에 굳이 이럴 것 같으면 내가 실비보험을 가입할 필요 없지 않느냐, 해제해야 되겠다라는 분들도 의외로 그렇죠, 많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 본인 부담 상한제는 일단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부터 짚어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거 정말 좋은 제도인데요. 지난 1년간 자기가 그 질병으로 인해서 병을 이용했을 때 지불한 의료비가 개인 소득별 구간이 기준은 다릅니다만 그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이 나왔을 때만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환자분에게, 그 본인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제 기준 금액이 개인별로 좀 다르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포함되는지 그것만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돌려받는다니까. 왜 나도 돌려받고 싶은데 여건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도 올해만 하더라도 한 230만 건이니까 230만 명에게 2조 5천억이 넘는 돈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가 이게 들어오기 전에 작가님하고 잠깐 말씀 나눴는데, 작가님도 작년에 신장결석 관련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일정 금액이 넘어서서 통지가 와서 이거 돌려주나 했더니 진짜 돌려주도록 하는 겁니다. 운이 좋아. 하지만 또 제가 말씀드린 실비보험을 청구 안 하셨다는데 그 금액을 제한 나머지는 실비보험을 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매년 이 건수가 한 10%씩 증가하고 있고 금액만 보더라도 한 8% 이상 증가하고 있거든요. 작년 한 해 1인당 어느 정도 혜택을 받나 봤더니 한 13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돌려받으셨더라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지난 9월 2일부터 이 본인부담 상한금 제도를 돌려드리고 있는데, 최근까지 50만 명 정도가 한 5천억 정도가 아직까지 돌려받지 않고 있습니다. 거예요? 이게 통지문이 오면 좀 아시는 분, 신청을 해야지 하는데 좀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인식이 부족하신 분들이 이게 뭐지? 혹시 뭔가 낚이는 게 아닌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뭔가 그러네요. 잘못되는 거 아닌가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사실 있는 것 뭐 같습니다. 문자로 이렇게 오면 그 누르기가 요즘 너무너무 겁이 나거든요. 뭘 돌려줘, 거짓말 좀 하지 마, 이럴 수도 있어요. 저도 통지문을 받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기기도 보는 게 있고. 아니라 네. 순간 의심부터 의심부터 하죠 하거든요. 이거. 이거 눌렀다가 큰일 난다. 연세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그걸 그렇겠지. 보시고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찢어버리셔 버리거든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근데 보시면 그게 돼요. 안 찾아간 게 얼마라고요? 50만 건이요? 5천억 원? 50만 5천억 건에 5천억. 아직까지요. 아, 예. 그러니까 최근 제가 10월달, 11월달에 확인한 바가 그랬습니다. 연말 뭐 3년의 기간이 있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빨리빨리 찾아가시길 아, 바랍니다. 저 찾아가요. 예.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네네. 같은데 이게 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이제 좀 본인부담 짚어주실까요? 상금 제도제는 이제 미리 돈을 혜택을 드리는 것도 있고 미리 못 받은 분에게 사후에 지급해 드리는 게 있거든요. 네. 그 기준 예를 들어서 사전 방식, 사후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사전 방식은 올해 제가 동일한 의료기관에 오랫동안 진료를 받습니다. 근데 자기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소득이 낮은 사람이란다면 네. 올해 기준은 87만 원입니다. 87만 원 이상 의료비가 들어간 돈에 대해서는 본인이 병원에 내지 않아도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서 그 의료비를 대신 지불해 드리는 겁니다. 알아서 그거는. 해줍니다. 예, 예. 그거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은 좀 병이 좀 오랫동안 있어서 계속 이 내원을 해야 되는 분들 아니면 그렇습니다.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네. 이미 그런 혜택을 한번 받아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좀 신청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이 뭐 사전급여 같은 경우는 여러 기관을 이용하기보다는 동일한 의료기관에 쭉 있다 보면 그러니까요. 이게 금액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87만 원이고 소득 구간이 가장 높으신 분은 808만 원 올해 808만 예, 원. 그 이상 지불할 경우에는 병원에서 오히려 알아서 공단에서 신청하는 방식이 사전급여 방식이고요. 혜택을 받으면서 808만 원까지 내면 큰 병인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이분이 소득 수준이 얼마 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네. 보통 그렇겠네요. 소득 구간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청구를 합니다. 일단은 예, 그래서 난 소득이 낮은데 왜 돈을 계속 받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그 금액을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전 사후인데 사후는 올해 9월 2일부터 지불해드리는 다시 환급해드리는 금액은 작년의 기준입니다. 네네. 작년 가장 소득이 낮은 분들이 87만 원이고 높은 구간이 780만 원 정도였거든요. 예. 그 이상 지불했던 돈은 올해 신청을 하면 다시 돌려드리는 이런 제도가 사후급여 제도입니다. 병원에서 이제 그 의료비 납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그 오랫동안 좀 입원을 했다가 퇴원할 때 네, 일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뭐 받아야 된다. 네네. 그래서 한참 걸리잖아요. 맞습니다. 오래오래 걸리는데 그때는 이제 소득 구간을 대충 뭐 이 정도로 책정해 가지고 그냥 하는군요. 그 그렇게 병원 되면. 입장에서는 이제 개인의 소득 구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보통 가장 상위의 수준에서 일단 청구를 했다가 차익이 생기면 그 후, 나중에 이제 뭐 자기도 뭐 예, 예. 돌려주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예, 그죠? 그런 경우 이제 오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 본인이 내가 소득 구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죠. 그런 경우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분위별 보험료 구간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네. 예, 거기서 내가 이 구간은 1에서 10까지 기준돼 있거든요. 네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낮은 구간이 1구간은 1년에 87만 원. 가장 소득이 높은 분이 10구간에 해당되는 808만 원 네네.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넘을 경우에는 돌려드리거나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돈을 청구해서 받는 이런 제도라고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건강보험공단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본인의 소득 구간을 찾아본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뭐 갑자기. 젊으신 분들이나 이 뭐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수월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좀 어려우실 수 그러네요. 있고요. 예, 예. 네, 그런 경우 좀 옆에서 도와주시든지 네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사전 급여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 상한액이 초과되는지를 좀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을 좀 것 전에 같아서.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어떻게 내가 얼마 냈는지 참 계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동일한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오히려 알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 청구 금액이 넘어선다면 의료기관은 알아서 건강보험공단에다가 그러니까 환자에게 아니라 공단에다 청구를 하게 되니까 오히려 너무, 병원 예. 법무과에서 맞습니다, 할때 맞습니다. 예, 예. 내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런데 지난번에 이거 받았는데 이제 맞습니다. 사전에 청구할 수 있다더라고요. 이렇게 네, 해가지고 좀 혹시나 놓치면은 그렇게 할 수 응급을 있다. 사전 하게 청구가 아니라 사전 혜택입니다. 혜택, 사전 네, 혜택, 네. 예, 사전 혜택. 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신 저소득층 경우에는 실제로 본인 부담 상환제 혜택을 받은 실제 사례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뭐 200만 건 이상 이런 혜택이 있으니 예를 들어서 사실 난치병이나 희귀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받으시면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네. 치료비가 1억, 2억, 3억, 5억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가장 대표적으로 작년 한 사례를 찾아봤더니 가장 소득이 낮은 87만 원 구간에 해당되는 분이 희귀성 난치 그 간암과 난치 질환으로 병을 입원해 치료비가 1억 1천만 원 넘게 나왔는데요. 아유. 결국은 상한 제도에 걸려서 다음 올해 9월에 돌려받은 금액 다 포함하니까 본인 부담은 실제로 1%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얼마나 좋은지 건강보험 그러네, 예.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단순하게 언제든지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이런 큰 제도적 혜택이 있다는 걸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5억이 들 경우에도 보통 본인 부담 상한제 혜택을 받고 하면 1% 미만으로 본인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죠. 네. 예, 이게 본인 부담 상한제에서도 제외되는 비급여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거 좀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뭐 조금 전에 궁금하거든요. 말씀드리면 예. 총 진료비의 1%밖에 안 내니까 혜택 받으니까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하지만 또 실제로 예. 왜 저희가 실비보험에 가입하겠습니까? 건강보험에 혜택이 안 되는 비급여 부분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렇죠. 가령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이 간병이라는 부분. 네, 간병비. 1인 간병을 써도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이 네, 맞아요. 나옵니다. 이것을 부담한다라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뭐 국민들이 좀 과잉 진료를 받으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간단한 감기, 경증 질환인데 대학병원이나 삼철의료기관에 갈 경우도 이것도 비급여에 해당됩니다. 네네. 그리고 병실도 정해진 병실이 아니라 2, 3인 뭐 6인실 들어가야 되는데 예. 저는 뭐 1인실 갈 그럼 거예요. 이제 본인 부담을 그러면 하셔야 이제 되는. 본인 부담인데 거기서 이제 실비가 이제 나오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렇게 이용하시게 됩니다. 그 간병비 비급여로 이제 본인 부담 상한제 제외된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도 이게 간병비를 넣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약간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지금 네. 뭐 국회에서 뜨겁게 지금 뭐 정부 상황이 안 좋아서 또 식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까지 현행법에 간병비 자체가 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 이것을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국회 간병비 급여와의 상당히 급물살을 타고 있었습니다. 왜 매년 이 간병비 부담 때문에 살인을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오랫동안 복양하다 간병하다가 부모님을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하는 경우 예. 올해도 있었습니다. 혹은 또 간병비 때문에 경제가 파탄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속히 저는 이 간병비가 이 급여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령 인구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이런 네. 부분은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실제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직접 이 본인 부담 상한 초과금을 좀 제대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뭐 본인이 못 가면 제3자나 다른 가족이 이용하셔도 신청하셔도 됩니다. 네네. 인터넷이나 전화로도 가능하고요. 제3자가 하실 때는 위임장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만 잘 지참하신다면 큰 문제 없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뭐 가면 알아서 또 말씀해 주시겠죠. 네, 많이 뭐 네, 워낙 네. 민원이 잘 되어 있어서 예, 예, 잘 하고 예. 있습니다. 그 한 번 본인 부담 상한제 신청을 하면 지급 동의 계좌를 등록하고 매년 계속 뭐 신청 등록을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계속 그렇지 경신이 않습니다. 됩니까? 한번 지급 계좌가 동의 계좌가 등록되면 네. 예. 내년에는 또 그 계좌로 돈이 환급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따로 신청 안 하셔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은 가족이 입원 치료를 받다가 좀 사망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장기 진료를 받으시다가 사망하게 되셔가지고 병원비를 환자 대신에 부담했던 가족들은 이 본인 부담 상한 초과금을 좀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맞습니다. 그 궁금하네요. 부모님이 요양병원이나 병원에서 오래 진료를 받으시다가 돌아가시면 예. 내가 냈던 돈 나중에 돌려받지 않느냐 하는데 여기는 본인 그 병원비를 냈던 분이나 부양 책임자와 관계없이 이 초과금에 대해서는 상속 순위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급했나 여부는 관계없이. 관계없이 하고 또 아이들 병 때문에 부모가 냈을 경우에도
아이들에게 혹시나 안 좋게 좀 됐다라면 그것도 돈을 받는데 부모가 무조건 받는 게 아주 돈을 냈던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습니다. 부모가 제일 우선이고 두 번째가 친권자, 세 번째가 후견인 이 순서로 초과금을 지불하는 아주 환급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막상 진짜 닥치면 맞습니다. 예, 좀 정신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깨우면 이게 왜 이렇게 됐지?라고 할 수 네. 있는데 여기 본인 부담 상한 초과금은 혹시라도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상속 순위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조금 더 아니까 네네.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건강보험 들어가서 한번 좀 확인해 봐야겠다. 네,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있네요. 그 두 네. 분께서도 급여백서서 보시고 네. 소득을 안 보시더라도 건강보험료를 얼마 내는가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대강 확인해 보시고 적절하게 초과금 혜택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근데 싶습니다. 제일 좋은 건 병원 안 가는 게 아유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치? 건강이 건강합시다. 최고지. 예. 하여튼 의료비 부담에 대해서 예, 확실하게 줄여주는 국민건강보험 여러분 본인 부담 상한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